자동사와 타동사는요, 우리나라 말은 자동사, 타동사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동사는 목적어가 나와도 되고 목적어가 안 나와도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도 되고 그냥 사랑해도 문제가 없잖아. 근데 영어는 타동사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고, 자동사가 되면 자기 혼자 나오도 되니까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으므로 동사의 형식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에는 형식이 있으니까 그 동사의 형식을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구분을 바로 자동사, 혼자 나와도 되죠. 아이고. 또는 타동사, 타인이 나와야 되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동사를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 혼자 쓸 수 있죠. 자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함께 써야 됩니다. 타동사는 뒤에 다른 사람을 꼭 써야 돼요. 쉽게 쓰겠습니다. 룩이나 왓이나 같은 뜻인데, 룩은 자동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왓이는 타동사니까 뒤에 뭘 써야 돼? 왓이 TV 이렇게 꼭 써야 돼.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 자동사는 만약에 뭐를 쓰려면, 목적어를 쓰려면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당연히 안 써도 되겠죠.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 목적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룩은 자동사, 왓이는 타동사가 나옵니다. 알겠죠? 왓이나 룩이나 우리나라 말로 같은 뜻인데 형식이 달라지므로 그거를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서 부르고, 영어 사전 보면은 이제 VI, VT라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뜻을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동사로 지금 딱 떠올리는 동사가 이런 동사인데, 디플렉트 합니까? 뭔 말이에요? 반영하답니까? 또 다른 뜻 없습니까? 반사답니까? 반사하다, 반영하다. 실은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미러예요. 미러도 동사 자리로 가면 거울이란 뜻이 아니고, 거울이 하는 일이 반사고, 반사가 곧 비유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미러도 동사 자리에 왔을 때 반영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동사일 때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안 나와? 전치사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리플렉트 다음에 뭐가 나오면, on이 나오면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성찰하다, 등등의 뜻으로 바뀌게 되니까, 리플렉트 다음에 on이 나오면 원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따가 뭐 다시 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은 동사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 리플렉트만 딱 밑줄을 쳐가지고 이게 반사하다인지 반영하다인지 심사숙고하다인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형식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형식까지 같이 외우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특히 리플렉트 같은 경우는 on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니까 on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심사숙고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예, 하나둘씩 알아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저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3학년들은 조금 있다가 뒤편에 나오는 부분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형식이 구별이 되는 것은 이제 문법에서 하는 일이고, 형식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 이 부분은 이제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주의해서 이 앞에 페이지는 2학년, 뒤 페이지는 3학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먼저 디스커스는 토크랑 같은 뜻인데, 디스커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about을 쓰지 않습니다. 줘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하고 고 인투랑 같은 뜻인데 엔터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들어가다는 뜻이니까 타동사이므로 인투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나랑 결혼해 줄래를 영어로 will you marry me라고 하거든요. 이제 marry 다음에 바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를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reply하고 answer는 같은 뜻이지만 말 그대로 answer가 타동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형식이 달라진다. 이게 영어의 동사의 특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rive와 reach도 같은 뜻이지만 arrive는 타동사니까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look like가 resemble이란 뜻인데 resemble은 타동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인 것 같죠. approach는 접근하다는 뜻인데 뒤에 to가 나오지 않고 이 approach라는 동사는 뒤에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attend는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뜻일 때 to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쉬운 동사가 있는데 쉬운 동사하고 밑에 동사가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이 다른 것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암기의 문제죠. 실은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참고. 특히 3학년들 많이 봅니다. 두 번째.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도 여러분만한 나이 때 막 학원 다니면서 연락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복습한다고 해서 사전을 막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버틴 다음에 2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치 다음에 막 4가 있고 엔터 다음에 인투가 안 나온다 그래. 인투가 있는 거야. 그래 뭐 사전을 지고 던지면서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핑계를 대면서 학원 안 가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attend는 타동사니까 to를 안 쓰고 또는 뭐 어디 있죠? enter는 타동사니까 to를 into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그 동사의 뜻일 때만 그렇고요. 뜻이 달라지면 이제 형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죠. enter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합니까? 남자애들? 안 하는군요. 네, 그 땅이 막 기어다니는 데 있어요. 그걸 보고 테란이라 그랬는데 테란은 땅이라는 뜻이야. 땅. 얘가 땅이야. 땅. 이거는 땅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땅 안에 건물이나 교실이나 그런 땅 위에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것은 이미 in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enter into가 돼요. 그래서 굳이 뒤에다가 into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enter가 뭐가 나오면 into가 나오면 땅에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정치나 사업을 시작하다는 단어일 때는 enter into를 써도 됩니다. 뜻이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까요? 뭐 비즈니스, 팔러틱스 이런 목적어가 실제로 잘 나옵니다.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엔터가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텐트는 정말 잘 나옵니다. 진짜로 잘 나와. 이건 꼭 알아야 돼. 어텐드가 고1 때 선생님들 막 수업할 때 어텐드가 타동사니까 to를 안 쓴다고 막 연락에 배우는데 고3 때 EBS 읽어보니까 느닷없이 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텐드 다음에 to가 나오면 이런 뜻으로 외우면 됩니다. 됐죠? 쉽죠? 어텐드가 어텐션입니다. 네, 그래서 어텐드가 회의에 참석하다 뜻일 때는 attend to를 쓰지 않지만 pay attention to처럼 어떤 것에 집중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면 그때는 attend to를 쓰고 고3 EBS에서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reach 다음에 포가 나오면 손을 뻗어서 뭔가를 찾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외우기도 쉽겠죠?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뒷면에 있습니다. 맞다. 수능 중에 못 나가 그랬지. 이건 뭐가 틀렸어? arrive at이죠? 2번 뭐가 틀립니까? reach
at을 써야겠죠. 그래서 arrive와 reach는 단어장에는 같은 뜻인데 형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이제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니까 해석을 할 때 단어를 외울 때 또는 동사의 뜻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문법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버켓에서 적용을 하려면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똑같으면 그때는 같은 뜻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at은 어떤 지점이란 뜻이니까 두 눈이 한 지점에 꽂히는 것입니다. look at은 멍청하게 보는 것이고 stare at은 조금 더 멍하니 좀 보는 것이고 gaze는 말 그대로 별자리를 보는 것처럼 되게 또렷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동사의 뜻을 구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대학교 올라가서 글을 쓸 때나 구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우고 그냥 at만 보고 stare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look for, search for, seek for 진짜 똑같죠. for라는 뜻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그쪽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므로 for하고 to는 똑같은 뜻인데 to는 방향만 있고 for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그렇죠. 헤드가 동사들에서 뭐뭐로 향하다라는 뜻인데 당연합니다. 똑같아. 그쪽으로 향하다요. into는 in이 들어가는 거고 to는 이쪽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into잖아요.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막 뭐를 헤집고 조사한다는 의미로 잘 나옵니다. look into가 일부러 썼습니다. probe란 단어는 쇠꼬챙이란 뜻으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막 푹푹 찔러보면서 조사한다는 뜻이거든요. probe도 당연히 into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많이 봤죠? 특히 on이 뭐니까? 붙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사람에 딱 붙어가지고 의존하다, 의지하다. count는 세다라는 뜻인데 뒤에 on이 나올 때는 무조건 의존하다의 뜻으로 바뀌니까 on으로 외우시면 좋겠죠? 그 다음 이따가 이제 할 건데 2학년들 한테만 좀 해당이 되는 것도 같고 뭐 라이하고 레이 같은 것의 구별은 이제 뭐 많이 안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에도 있고요. 라이가 뜻이 두 가지가 있고 라이의 뜻의 구별은 이제 거짓말하다고 위치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뭘로 구별한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뭐 누구누구에게 거짓말하니까 반드시 to가 따라 나오고 어떤 장소에 위치하니까 무조건 장소에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알겠죠? 뜻을 구별하기 되게 쉽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라이가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누워있다. 맞죠? 사물이 나오면 사물이 누워있는 게 이상하니까 사물이 위치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사람과 사물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만 달리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를 지우면 이것만 지우면 in하고 at하고 on이 남으니까 뭐뭐에 위치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학년들을 위해서 거짓말하다는 말은 거짓말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잖아. 거짓말장이들 맞죠? 그래서 규칙 변화를 한다고 외우시고 어떤 사람이 누워있을 때는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막 이불도 차다가 막 하니까 불규칙하다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사는 이렇게 뜻이 바뀝니다. 뭘로? 전치사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look at이 보다, look for가 찾다, look into가 조사하다. look 가지고 외우면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소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타동사는 전치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랬죠. 그럼 타동사는 뭐에 따라서 뜻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스가 대표적이죠. 레이스는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물건이면 올리다. 또 얘기를 막 올리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어쩐다고? 동문 어쩐다고? 키우다. 그 다음에 퀘스천이 나오면 어떤 의문을 제기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돈이 나오면 돈을 계속해서 위로 올리는 것이니까 모금하다라고 해석하십니다. 특히 이런 표현은 요즘에 글 읽으면서 되게 자주 나왔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라고 할 때 레이스 어웨어니스라고 되게 다 쓰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무슨 말? 과정이란 뜻이죠. 그때는 앞에 더가 붙어 있을까요? 분명히 프로세스가 동사절에 있을 때 또는 뭐가 뒤에 붙거나 ing나 ed가 붙으면 그때는 동사 뜻이겠잖아요. 그때는 과정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공, 처리란 뜻입니다. 특히 2번에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정보를 처리하라는 뜻으로 바뀌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워드 프로세서?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진짜로? 단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야. 이게 워드 프로세스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먹기 좋게 처리하는 것이니까 가공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들을 적어두시고 가공 음식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가공 음식은 뭡니까 근데? 포장지에 들어있는 게 싹 다 가공 음식이야. 조금 더 오래 가고 배달이 되어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보고 다 가공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employee라는 단어죠. employee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고용하다니까.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면 고용하다고,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나오면 뜻이 어떻게 바뀌어? 이용하답니다. 혹시 이거를 이렇게 다 써도 맞는가 봅시다. 사람을 쓰는 게 고용하다니? 그래, 똑같아. 우리나라 말이 똑같고 사용이 많이 다를 뿐이지, 이게 이제 뭐 번역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제 EBS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 도구를 사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나오면 그때는 사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자동사 타동사 1번 알고 있죠? 2번도 알고 있죠? 맞습니까? founded를 이렇게 몇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더 확실하게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나 found를 통째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고, 3번은 이제 많이는 안 나올 텐데 wind가 wind라는 뜻일 때는 또 앞에 더가 붙어 있을 거예요. 명사니까. 만약에 동사 자리라면 이렇게라고 읽고, 과거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처음 본 사람 있을 텐데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 진짜로? 투수가 어떻게 하면 와인드업이 되지? 다일 막 비비비 꼬면서 막 올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비비 꼰다는 뜻이야. 구부러지다. 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 롱 앤 와인딩 로드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와인딩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아는 단어죠? 뭐요? 이건 어떻게 읽어? 운디드죠. 이런 단어는 3번에 두 번째 있는 단어는 비문학보다 문학에서 어떤 길이나 그런 걸 묘사할 때 잘 나오잖아요. 한 번씩 가끔씩 보는데 가끔씩 운드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네,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됐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가벼운 문제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죠? 네. (7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1번은) 뭐뭐의 위치에 있답니다. (2번은) 누구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답니다. 3번은 아를 나타나 물건을 두다나 아이를 잠시 바닥에 내려두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알겠죠? 이 모양은 만약에 맞다면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타동사여야 되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모양을 고치면 되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복잡하네. 몇 번으로 고치면 되겠어? 응? 네,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예. 자음 모양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즐겨 사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구식이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에 3번이 맞습니까? 8번에 3번이 맞습니까? 8번에 3번이 맞는 것을 알아야 4번이 틀린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좀 잘라가지고 낸 겁니다. 네, 대동고 3학년 문제였는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아직도 밑줄 치는 게 학교 선생님들 특징이니까 어프로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2가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 9번에 옳은 문장. 9번에 4번 맞니? 4번 맞아? 9번에 4번? 아 보여. 어프로치 2 틀리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카운트 다음에 on이 나오면 의존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설마 닭에 의존하겠어요? 닭을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있겠죠? 1번 2번에 드레스드는 ED로 이렇게 고쳐야 옷을 입은 게 되니까 ED로 고치시면 됩니다. 1번 같습니다. 컨시더 어바웃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1번은 wait for가 한 단어로 awai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for를 뺍니다. 어프로자에서는 있다고 나오지만 to를 써야 되는 자동사고, 그 다음에 룩에서는 지각동사니까 to를 빼고, 배기지는 가방이니까 운반이 되므로 ed로 고쳐서 2번입니다. 아, 징그럽네. (11번은) 응? 네. 자동차 타동사 문제가 우연찮게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책 있는 문제를 이제 하면 되겠죠. 자, 1번 혼동하기 쉬운 자동차 타동사는 이미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도 이미 했으니까 한번 쓱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 안 한 단어 중에 accompany하고 approach 등등은 뒤에 with나 to를 쓰지 않는 타동사입니다. 여기 옆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attend 다음에 at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참석하다의 뜻일 때니까 옆에 뜻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따 문제를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contribute to나 appliance for나 to나 object to나 그다음에 proceed with를 같이 좀 밑줄 쳐가지고 옆에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사 필편 무조건 안 해. 무조건 이게 중요하고 되게 잘합니다. 명사가 다시 나오면 대신하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 것처럼 동사도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다시 나오면 그 동사를 대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를테면 여자가 더 예쁩니다. 옛날에 예뻤던 것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겹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좀 빼볼게요.
자, 얘랑 좀 이게 아무리 이쁘단 말을 두 번 쓰기는 싫고, 그래서 뷰티풀이란 말 한 번만 쓰려고 합니다. 이거 빠지면서 뭐만 남아? 워스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빼가지고 뭐로 문제를 내면 이게 대동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또 그 여자의 옷이 예쁘게 보였는데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걔는 언제보다? 옛날에 예쁘게 보였던 것보다도 뭐 옷이 뭐 오래되면 뭐 그렇지만 뭐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무리 또 예쁘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겹치니까 한 번만 쓰고 싶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뿅 빼가지고 어떻게 한 단어 바꾼다고? 이렇게 바꾼다고. 알겠어?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 답은 이렇게 두 개를 내가지고 did나 was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위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따라가서 위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그대로 비동사, 위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그때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do나 does나 did이기 때문에 did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같이 문제를 해볼게요. A번은 같이 풀겠습니다. 1번. 또 나왔어. 근데 레이는 아까 선사로 했죠? 맞습니까? 안 될 것 같아.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되겠습니다. 2번 explain은 타동사가 아닙니다. about을 보시면 좋겠고. 3번의 오브젝트는 무슨 뜻을 알고 있어요? 뭐야, 뭐 오브젝트 하나도 모르니? 오브젝트. 목적, 우조타 목적. 물체. 저는 뭐 목적어 뭐 이런 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 즉 would나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잖아요. 동사 뜻일 때는 반대하다라는 뜻이고, 반대하다라는 뜻일 때는 절대로 뒤에 to가 따라 나옵니다. 옆에 하나만 더 써보면 objection이라고 적어서 objection 역시 반대라는 뜻인데 뒤에 to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to가 나옵니다. 무조건. 얘 같이 외우라 이 말이야. agree는 자동사입니다. 5번 해야겠다 이거. unironed. 뭐야 이거? iron이 뭐예요? 다리미질이 되지 않은 스쿨 블라우스와 버티 키치는 마인드 메이커 여자를 feel guilty 좀 죄책감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her reading 뭐는 여자가 읽는 재밌는 책은 절대로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해석 잘해야 돼. 뭐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반복이 심하니 반드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어프로치는 아까 타동사라고 많이 했었죠. 2번을 해보십시오. 엔터 인투가 맞으려면 사업이나 정치계에 입문하다 등등의 뜻으로 땅 위에 붙어있는 건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알겠죠? 2번은 맞아 틀려? 맞습니다.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컴퍼니란 말 자체가 누구랑 같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4번은 맞습니까? 아까 위드라고 제가 눈치를 줬죠. 5번은 맞습니까? 컨시더 다음에 바로 ing가 나옵니다. 6번은 맞습니까? 이상한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라이스의 과거는 로우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스커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죠? 그죠? 올라가거나 올라가다를 쓰면 됩니다. 메이스의 뜻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 메이스는 목적어가 돈이면 돈을 올리고, 문제를 올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A를 막 T를 위로 올리니까 키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조금씩 달라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사물이니까 사물이 올려지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휘 문제를 보겠습니다.